음식의 컬러,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타로 버블티가 빨개봐. 김치찌개 맛 불닭이 있어요. 왜 민트 초코가 파란색이어야 했는가? 모든 디저트가 다 검정 흰색이야. 너는 검정색 맛은 오레오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과학기술을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2화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읽어주는 남자 과일나무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투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하고 모시기 힘든 게스트 모셨는데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어렵게 2회차 게스트로 참석하게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 개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지 않는군요. 아, 박수 제가 어차피 다 편집으로 잘라요. 박수를 둘이 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치, 1화 보시면은 박수 잘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오늘 얘기할 볼 거는 우리 음식을 먹을 때 또 눈으로도 먹는 즐거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음식의 컬러,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또 전공이 색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좀 갖고 와봤고 그렇습니다. 뭐 음식의 색에 대해서 생각나는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그런 게 좀 있나요? 제가 마침 이번 주제에 딱 맞는 푸딩을 먹고 왔는데 푸딩. 네, 푸딩을 먹고 왔는데 아마 저의 인스타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죠? 카피바라 푸딩. 그거 오늘 먹었어요? 아니? 아, 저번에 그 카피바라 푸딩을 먹었는데 거기서 이제 메타몽 푸딩도 팔고 토끼 푸딩도 팔고 카피바라 푸딩도 팔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몽 푸딩은 무슨 맛일 것 같으세요? 메타몽. 보라색이니까 타로? 타로? 약간 포도맛 푸딩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맞아. 약간 포도맛은 아니죠. 블루베리가 뿌려진 블루베리 잼이 뿌려진 맞아 타로랑 비슷한 맛이었던 것 같아. 아,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근데 약간 그냥 블루베리 맛이 많이 났어요. 아. 그 시럽 블루베리 시럽 맛. 네. 그리고 카피바라 푸딩은 무슨 맛일 것 같아요? 약간 얼그레이나 커피 쪽이지 않을까. 맞아. 카피바라 푸딩이 갈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누텔라랑 커피 과자 있잖아요. 그걸 뿌린 시럽이 있어. 아, 그거 뭐지 그거? 커피 과자가 로투스. 로투스. 맞아. 로투스. 로투스. 그래가지고 진짜 메타몽 푸딩은 보라색 맛이 났고 아. 카피바라 푸딩은 갈색 맛이 났네. 갈색 맛이 났다. 괜찮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대체 그 메타몽 푸딩 메타몽이 무슨 맛일까 했는데 되게 약간 다들 직관적으로 뭔가 보라색 맛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카피바라는 갈색이니까 뭔가 커피 뭐 초코 아, 그러면 토끼는 핑크색이었어요? 토끼 흰색. 흰색은 뭐 밀크 맛이에요? 근데 저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먹어봤는데 근데 토끼는 흰색 토끼에 빨간색 딸기 시럽이었어. 그거는 너무 리얼하다. 그치? 안에 혈액까지 구현을 해뒀네. 아니야, 푸딩 안에 시럽이 있는 게 아니고 푸딩 밖에 이렇게 아, 이미 출혈이 있는 토끼를 구현을 해둔 거구나. 아무래도 그런 건가 봐요. 이렇게 피가 좀 많이 난 맞아. 사냥당한 토끼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느낌이네요. 그래가지고 되게 직관적으로 푸딩 그치 약간 보라색 맛, 갈색 맛 이런 느낌이었다. 뭐 아무래도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보는 즐거움을 더 많이 담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원래 좀 음식을 즐길 때 보이는 걸 중요시 하시나요? 당연하죠. 저는 재밌는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해요. 그 푸딩처럼 푸딩처럼. 재밌는 음식. 내가 먹었던 것 중에는 그 꿈돌이, 대전에는 꿈돌이 케이크가 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망고 맛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코팅을 해가지고 진짜 좀 글로시한 텍스처를 갖고 있는데 글레이즈 코팅? 글레이즈라고 하나?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망고 맛이에요. 망고 맛이고 뭐 비싸요. 아무래도 꿈돌이 외계인이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편견일 수 있겠지만 보기에 예쁜 것들은 조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양이나 맛에 비해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디저트가 그렇잖아요. 특히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리기 좋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터테인먼트라는. 맞아요. 제가 딱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타입인데 저는 약간 음식을 연료로 소비하지 않거든요.
재밌어야 먹는. 어, 그래서 약간 밥 메뉴보다는 그런 디저트나 간식 메뉴를 좋아해요. 뭐 음식이 특별한 재밌다는 건 경험을 할 수 뭐예요? 있는. 이런 말을 하면 약간 빈축을 살 수도 있겠지만 밥이 그냥 녹말 맛이잖아요. 쌀밥. 쌀밥이 녹말 맛이죠. 그쵸? 네. 그런 건 재미가 없다. 어,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은 되게 단 거? 재밌고 맛있는 푸딩 같은 거 식감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재밌는 건 단 거네요. 그런 달고 자극적인 거를. 달고 자극적인 거. 어. 그리고 약간 먹는 약간 크림 브릴레 이런 거. 깨먹는 거. 아니 사실은 정말 그 SNS에만 특화된 그 보이는 것만 신경 쓴 메뉴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가커피에 지금은 단종된 걸로 아는데 유니콘 프라페라고 나 있었어요. 그거 좋아하는데. 와, 그거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그거를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색깔도 화려하고 빨갛고 파랗고 막 이런 색이고 맞아. 누가 봐도 아 식용색소를 때려 부었구나. 그거 근데- 먹으면 입 보라색 돼. 맞아.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저 또 시각적인 거에 꽂혀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달고 맛있지 않아요? 자극적이고 좀 물려요. 그러니까 첫 입 정도는 먹을만 한데 그게 알아보니까는 코튼 캔디랑 베리 믹스 맛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색깔 때문에 처음엔 좀 호기심이 갔다가 너무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걸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걸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 유니콘 너무 프라페 재밌- 같은 거를? 그럼. 아, 당연하지. 쉽지 않네. 또 재밌고 어. 그 생긴 것도 재밌고. 아니 마카롱 같은 거는 그러면은 색이 있어야 좀 찾는 편이에요, 본인은? 아, 진짜로? 마카롱은 그리고 그 현지화가 된 디저트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카롱도 진짜 막 전 모양 마카롱 이런 거 있고 엄청 화려한 아, 조개 마카롱, 진짜 뚱카롱 엄청. 그거야말로 진짜 SNS에 올리기 좋은 형태의 음식이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생각에는 보기 좋고 보기 예쁘고 뭔가 먹기 아까운 정도의 비주얼을 갖고 있는 애들이 더 맛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럼요. 아, 진짜로? 재밌다. 왜냐면은 전 딱히 막 먹는 것에 재미를 느끼진 않거든요. 아, 서운합니다. 혹시 음식이세요? 아, 저는 음식은 아닌데. 네, 아니 왜냐면은 그냥 먹는 행위가 재밌진 않잖아요. 재밌는데요? 아 그런 거. 네. 느껴지는 맛과 텍스처와 밥 먹을 때도 반찬을 뭘 먹을지 그렇구나. 매번 설레고 뭔가 조합을 해서 이 반찬과 먹으면 이런 맛이 나고 아 매숟갈. 매 숟갈 다르죠. 그렇구나. 어제 뭘 먹었냐면 어제 홍어 삼합을 먹었어요. 이 삼합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이제 합이잖아요. 세 개가 합쳐졌을 때 나는 맛이 또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나오는 건데 저는 삼합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결혼식장 가지 않았어요? 아, 결혼식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여자친구랑 홍어 삼합을 먹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용감하다. 저는 원래 좋아해요. 아 진짜? 어. 먹어본 적 있어요 홍어를? 자주 먹죠. 아 하긴 맞아 고양이. 저 고향은 광주는 아니고 아, 저는 맞아.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도 홍합을 먹는군. 홍어. 홍어를 어릴 때 처음 먹어봤는데 그때부터 재미를 들렸어요. 맛있다 이거. 아모니아 맛? 그런 맛이죠. 사실 향이라고 보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맛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우리가 맛을 어디로 느낍니까? 입. 그쵸. 혀로 느끼죠. 근데 인지적으로 봤을 때 미각은 뭐 다른 오감, 예를 들면 촉각이나 아니면 후각이나 이런 것과 조금 구별되는 점이 미각의 인지는 유난히 다른 감각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뭔가 보기 좋고 예쁜 것들을 맛있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냄새가 다르게 나게 되면은 뭐 다른 맛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무슨 마술할 때 양파 주고 사과만 나냐고 하는 거. 근데 옛날에 뭐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없지만은 옛날에 사과 대신에 양파를 코를 막고 먹으면 구별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처음 들어보죠. 양파가 사과 맛이 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코를 막으면 후각이 차단되는데 아 식감이 비슷해서? 식감이 비슷하니까 둘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이런 맛도 이런 얘기도 있고 콜라랑 사이다는 코 막고 먹으면 구분 안 될걸요? 아 맞아 그럴 것 같긴 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뭐 귀로 듣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촉감, 텍스처 이런 것도 미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뭐죠? 그 미각이
다른 감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진짜 궁금했던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몇 살부터 먹었나요? 아메리카노. 아, 이게 근데 다들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엄마 커피를 못 마시게 했어요. 저도. 저도. 왜요? 저도. 그 잠을 못 잔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까지 안 먹다가 대학원 가서 처음 먹었거든요. 그것 좀 살려고? 늦네. 살려고 처음 먹었는데 진짜 사약 맛이 나는 거야. 사약 맛. 굉장히 쓰지 사실. 이걸 왜 먹지? 약간 와 이거 진짜 살려고 먹는구나 이러고 진짜 사약 들이키는 것처럼 먹었는데 어느새 약간 하루에 그걸 먹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는 이제 막 먹을만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일까? 근데 커피가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살려고 먹었는데 요즘은 맛있어서 먹어요. 그럼 그냥 커피 맛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건가? 맛이 발전한 건가? 로스팅 기술이 발전한 아니지, 그거 익숙해진 거지. 누나의 혀가. 그치, 맞아. 쓴맛에 익숙해진 거구나. 그렇지 않을까? 홍어도 사실 이렇게 막 쾌감 있는 맛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뭔가 기분 좋은 맛은 아닌데 먹다 보면은 이런 맛이 또 매력이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좀 먹게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약간 불닭볶음면 이런 느낌이구나. 맛은 아니지만. 불닭볶음면은 또 다르지. 매운맛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그치, 맞아.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얼추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 근데 난 불닭은 너무 맵다고 생각하긴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불닭도 재밌는데 나중에 불닭 얘기는 좀 기회가 되면 또 할 것 같아요. 좋아요. 나중에 얘기를 해볼 거고. 좋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 또 할 얘기가 있나요? 저요? 네. 저 그것도 네. 있어요. 메로나는 참외 맛이라는 괴담. 아니 근데 그거는 저도 알아봤는데 메로맛이라고 하던데요? 메로나가 참외 맛이라는 괴담이 퍼졌는데 사실은 메론 맛이었다는 괴담. 맞아. 그러니까 메로나가 사실은 참외 맛이다라는 식의 소문이 있었는데 또 해명을 했죠. 아니다. 메론 맛이다. 실제로 메론이 들어간다. 근데 사실 메론과 참외를 구별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둘은 가까운 맞아. 친척이거든요. 친척이라고 보기도 좀 어색할 정도에 가까운 사이라서 사실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빨간색이 식욕을 증진한다. 들어봤나요? 네. 동의하나요? 완전 엽떡 너무 식욕을 증진하잖아요. 그거는 엽떡. 그건 본인이 매운 걸 좋아해서 전 엽떡 보면 별로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지는 않는 사람이라 마라탕 이런 것도 그렇고. 맞아. 네,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빨간색이 식욕을 증진한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브랜드 로고를 봤을 때 식당 같은 곳에 빨간색을 많이 쓰긴 해요. 생각해보면은 맥도날드, 뭐 롯데리아도 그렇고 버거킹도 빨간색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근데 약간 약간 패스트푸드 쪽에서 빨간색을 많이 쓰나요? 피자헛, 도미노. 피자헛, 도미노. 원색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긴 하다. 어떤 색을? 원색,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약간 이런. 근데 유난히 빨간색이 많지. 켈로그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을 쓰고 있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펩시는 반반 쓰고 있지만 근데 이게 사실 빨간색이 그러니까 로고 디자인 쪽에서는 뭔가 열정이나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패스트푸드라든지 음식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좀 쓰기 용이한 컬러긴 하죠. 반대로 파란색은 조금 더 좀 캄하고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를 전달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은행이나 아니면 IT 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면 인텔 아니면은 뭐 우리은행이나 사실 은행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은 전부 다 파란색이었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때 제 기억에 어떤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을 다 로고를 조사를 해봤더니 20개인가 20몇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3개 빼고 다 파란색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리브랜딩을 하고 좀 차별화를 하려고. 근데 어찌됐건 여전히 파란색은 좀 그 인텔리전트한 느낌이나 신뢰감을 주는 느낌을 많이 전달을 하는 토스도 그렇고요. 네, 그런 식의 링크드인도 그렇다. 맞네. 맞아. 그런 느낌의 좀 이미지를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단순히 봤을 때는 빨간색이 약간 식욕이나 아니면 음식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실험이 있는데요.
초콜릿을 똑같은 초콜릿을 빨간색 포장지에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검은색 포장지에 줬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각각이 어떤 맛이 날 것 같아요? 빨간색은 조금 아니야 검정색은 쓴맛이 날 것 같고 음. 빨간색은 조금 단맛 날 것 같아. 정확해요. 실제로 사람들이 검은색에 담긴 초콜릿이 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간색에 담긴 초콜릿은 좀 더 단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먹어봤을 때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먹었을 때 검은색에 담긴 초콜릿은 좀 더 쓴맛이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리고 빨간색에 담긴 초콜릿은 좀 더 좀 달 것 같다, 단 것 같다 라는 식의 좀 응답이 있습니다. 예, 신기하죠? 약간 그거네요. 메타몽이 보라색 맛인 거랑 카피바라가 그 되게 갈색 중요한 맛인 포인트예요. 거랑. 그분이 되게 잘 만든 게 내가 예상한 맛이랑 실제 맛이 같아야 돼. 그치. 다르면 그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빨간색이 식욕을 증진하는 거는 얼추 맞아요. 근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색이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뭐 불닭볶음면이나 아니면 떡볶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다른 음식 예를 들면 뭐 쌀밥이라든지 뭐가 있을까? 안 빨간 음식이 뭐 타로 버블티. 타로 버블티가 빨개봐. 그치 맞아. 같은 맛이어도 그걸 맛있게 느낄까요? 식욕이 증진될까요? 그럼 약간 빨간색 음식이 매운맛이나 크랜베리 맛이나 딸기 맛이면 되는데 타로 버블티 맛이나 얼그레이 맛이면 안 되는. 그게 또 얼추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부분인데 사실은 맛이랑 색이랑 연관되는 게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실제로 단맛과 연관이 많이 되고 노란색은 신맛이랑 연관이 많이 되고 초록색도 신맛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채소 맛. 채소 맛은 무슨 맛이죠? 쓴맛. 파란색이 쓴맛이랑 관련이 깊어요. 아. 실제로 파란색이 그러네. 사우어 파란색이잖아. 사우어는 젤리. 신 거죠. 그러네. 바보였다. 네. 맞네. 노란색. 제가 너드 젤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맥락 없이 이 색깔과 이 맛이 어떻게 연관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연관을 짓는다. 근데 사우어 젤리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알고 있던 그 특정 음식의 색에 대한 기억이 실제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거랑 일치가 될 때 식욕이 올라가고 실제로 플러스를 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근데 볼 수가 음식에 있겠습니다. 초록색이랑 보라색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 왜냐면 약간 독의 이미지라서 그런가? 아니요. 초록색, 보라색 많이 써요. 블루베리? 파란색을 진짜 안 써요. 맞아. 파란색은 뭔가 인위적인 어, 먹으면 안 될 것 어.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연물에 파란색을 내는 식재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통 파란색이야말로 정말로 내가 개구리나 이런 쪽에서 독이 있기 때문에 건들지 마세요라는 느낌의 그 경고로 쓰는 게 파란색이잖아요. 뭔지 알아요? 근데 초록색이나 보라색은 실제로 그런 식재료가 많아서 타로도 그렇고 타로가 보라색 맞나요? 응. 웰빙 느낌이 있나? 근데 이게 또 사실 초록. 초록색은 웰빙 느낌이 있지. 시금치 같은 거 맞아. 카레 중에서 시금치 카레 같은 것들도 많고. 근데 되게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어떤 연구에서는 그 스낵에다가 파란색 포장지를 해놓은 거랑 빨간색 포장지를 해놓은 거를 놓고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뭘 더 많이 먹었을까요? 파란색. 파란색을 더 많이 먹은 거야. 그거 왜지? 빨간색이 좀 경고의 느낌을 줬나 봐요. 뭔가 자극적일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조건 빨간색이라고 해서 뭐 식욕이랑 연관이 많이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적당히 좀 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억하는 색이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뭔가 독과 관련된 정말 쨍한 보라색이나 독극물 같은 색은 안 먹겠죠, 아무도. 그래서 약간 사진 찍을 때 다이어트 필터라고 파란색으로 음식 색을 바꿔주는 맞아요. 필터가 있었어 예전에. 식욕 감퇴 필터. 맞아, 식욕 감퇴 필터. 맞아. 그래서 한때 약간 반쯤 장난으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파란색 식용색소를 쓰면 먹는 양이 준다고. 근데 이제 그게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색깔이랑 음식색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 굉장히 식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덜 먹게 되는. 요즘 그냥 위고비 맞겠지만은 맞아. 옛날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식욕을 떨어뜨려야 됐던. 예전에 그래서 파란 접시에 먹으라는 그런 것도 있었어. 그게 또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접시색은
중요해요. 접시색도? 중요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카페나 아니면 커피 관련된 연구 중에서는 커피를 빨간색 컵에 주는 게 맞는가, 검은색 컵에 주는 게 맞는가, 흰색 컵에 주는 게 맞는가 이런 식의 그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좀 복합적이에요. 그게 무조건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뭐 검은색 컵에 줬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쓴맛이 더 내려간다든지 뭐 그런 식의 좀 트렌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엔 그냥 예쁜 거 쓰는 게 사실 맞지 않나. 저는 그 연구를 봤어요. 핫초코는 주황색 잔에 먹어야 된다. 왜죠?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황색 잔을 먹은 핫초코가 더 달달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요? 주황색 잔. 사실 주황색 잔이 집에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치, 맞아. 근데 주황색 통통한 머그잔. 뭔지 알아요. 약간 겨울 느낌 나는. 포근한 느낌 나는. 포근한 느낌이 나네. 근데 맞아. 근데 유리 글라스보다는 주황색 통통한 머그잔이. 핫초코에는 좀 잘 어울리긴 한다. 그치. 통통한 머그잔. 그게 좀 더 겨울 느낌도 많이 나고. 그리고 디저트는 흰 접시. 흰 접시가 좀 더 단맛을. 그리고 디저트는 단맛뿐만이 아니라 되게 그 디저트의 화려하고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는. 비주얼한 것들을. 하긴 흰 접시에 했을 때 대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에 띌 수 있겠다. 맞아. 그런 점은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접시 음식색뿐만이 아니라 접시색도 중요하구나. 중요하죠. 그치, 중요합니다. 맞아. 그런 생각을. 근데 뭐 음식을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맞다. 옛날에 뭔 실험이 있었냐면은 딸기맛 요거트 무슨 색이죠? 딸기색, 분홍색, 그쵸. 근데 그거를 흰색으로 줬더니 사람들이 맛이 없다 그랬대요. 무맛. 아니 맛은 있죠. 근데 이제 만족도가 떨어진 거죠. 맛이 딸기맛. 없다는 게 맛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거 맛이 없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은 딸기 맛이라고 알고 먹었을 때는 우리가 다 딸기 맛이라고 알지만 눈 감고 그냥 입에 줬을 때는 이게 딸기 맛인지 아닌지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치. 그래서 딸기 요거트에다가 초록색 색소를 타서 주면은 사람들이 라임 맛이라고 응답해요. 신기하다. 신기하죠. 그 되게 비슷하게 오렌지 주스에다가 보라색 색소를 타서 주잖아요. 그럼 포도 맛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 비슷하다. 뭔가 맛이 비슷한가? 비슷하다. 그런가? 근데 포도가 훨씬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도 약간 뒤에 신맛이 남아가지고 포도 주스도. 약간 시큼한 맛이 있지. 맞아요. 옛날에 그 투명한 오렌지 주스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가 그걸 보고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주스를 놓고 투명하게 줬을 때랑 주황색을 타서 줬을 때랑 보라색을 타서 줬을 때를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당연히 주황색으로 타서 줬을 때는 다 오렌지 주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제 투명한 걸 먹은 사람들은 응답률이 떨어지고 보라색을 준 사람들은 포도 맛이라고 응답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게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와인을 전문적으로 드시는 소믈리에 분들 같은 경우에도 투명한 화이트 와인에다가 이제 빨간색 색소를 타서 주면은 약간 그 색깔이 로제 와인처럼 바뀌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와인을 먹고 나서 어떤 맛인 것 같아요라고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쓰는 표현들이 훨씬 더 로제 와인을 묘사할 때 그 용어들을 많이 쓴대요. 화이트 와인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들보다. 그래서 신기하다. 전문가들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때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어요? 그걸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와인? 아니 와인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뭐가 있을까? 어떤 디저트를 제일 좋아해요? 저요? 아무래도 케이크? 케이크야. 그럼 예를 들면 딸기 케이크는 너무 딸기가 있으니까 빼고 뭐가 제일 무난하지? 무난한 거? 무난한 거? 당근도 너무 당근 케이크인데? 맞아. 얼그레이도 너무 얼그레이 케이크고. 그러니까. 레드벨벳도 너무 레드벨벳이고. 근데 레드벨벳 케이크에다가 색깔을 싹 빼고 거기다가 흰색을 막 넣었어. 맞아. 근데 레드벨벳은 색소를 왕창 넣은 거라서. 그러니까. 맞아. 이제 빨갛지 않으면 같은 레시피로 해도 빨간색 색소를 빼면 레드벨벳이 아님. 그래? 그 다른 케이크라고 불러 그거를? 그 레드벨벳은 그 빨간색 시트에 그 치즈 빨강 치즈 이게 아이덴티티라 가지고 그냥 케이크를 만들어도 빨갛지 않으면 레드벨벳이 아님. 그런 거야? 응. 그럼 그냥 벨벳 케이크가 되는 거야?
그냥 케이크, 그냥 치즈 케이크. 안에 치즈가 들어간 케이크구나. 치즈 케이크. 아, 그런- 이름이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구나. 블루벨벳 케이크를 먹었을 때 맛있을 것 같아요? 블루벨벳? 그러니까 빨간색 색소 대신에 파란색을 뭔가 퍼석할 것 같다. 그래? 어. 만족도가 좀 떨어질 근데 것 같아. 케이크는 뭔가 눈으로 보고 먹는 개념이잖아. 디저트는 약간 파란 밥을 먹는 거랑 파란 케이크를 먹는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난 파란 밥이 더 맛없을 것 같은데. 그니까 약간 파란 밥은 약간 맛없을 것 같은데 이거지만 파란 케이크는 유니크한데 약간 이렇게 먹는 아, 그런 그게 오히려 응. 아이덴티티가 된다. 음. 그럴 수 있겠네. 왜냐면 디저트는 그런 다채로운 색감과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왜 그래서 무지개 케이크 이런 나 거. 그거 되게 싫어해. 아무 맛이 없는데 그냥 색깔만 있어. 그냥 생크림 케이크잖아. 근데 그런 그냥 거지. 시트에다가 색소 탄 거지, 그지? 맞아.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맞아. 하지만 그런 그 막 무지개 베이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어? 응. 정말 별론데? 그래서 요즘 막 디저트에는 막 반짝이 가루 뿌리 글리터 뿌려서 먹고 먹어도 되는 식용 글리터죠? 글리터, 그쵸. 응 그런 거 뿌려서 먹고 아, 정말 이 유행이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겠어. 약간 디저트계에서 이게 진짜 두드러지는 것 같아. 근데, 그래? 그게 잘 팔리나? 응.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그거지. 생크림 케이크를 색소를 타지 않고 팔았을 때와 응. 파란색으로 색소를 타고 팔았을 때 뭐가 더 잘 팔릴까? 그 파란색으로 색소를 타고 파는 거는 팝업일 때 파란색으로 색소를 타고 팔고 그러니까 디저트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고 진짜 경험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 재밌게 맛있게 그렇지. 특별한 경험을 하는 디저트가 약간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먹는 그런 음식이니까 디저트계에서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된다. 색깔을 막 넣는 게 약간 차별화. 차별화의 이름으로 그래서 말이 되네요. 흑백 케이크 이런 것도 흑백 케이크는 뭐야? 디저트 카페인데 컨셉이 흑백이야. 나 가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 홍대에 있어요. 홍대 멀어요. 너무 멀어요. 이태원에도 있어요. 음. 그래서 모든 디저트가 다 검정 흰색이야. 근데 원래 재료가 검정 흰색인 게 아니라 색소로. 근데 약간 맛이 흑임자 이런 오레오 이런 맛이긴 한데 내가 또 아이디어를 뺏겼네. 언젠가 해보고 싶었거든. 모노톤 카페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모노톤으로 하고 맞아. 그 메뉴도 다 그런 걸로만 넣는 거야. 오레오 프라페 아니면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응. 뺏겼네. 그래서 인테리어도 전부 카페도 전체가 다 흑백이고 그래? 내가 흑백 외에 생각했던 다른 게 색이 그대로 구현이 돼 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똑똑한. 큰일 났네. 그래서 진짜 맛도 검정색 맛이 나. 검정색 맛은 흑임자 맛이에요? 너는 검정색 맛은 오레오 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 약간 예전에 몇 년 전에 할매 입맛이 유행을 하면서 한번 했었지. 흑임자 약간 이런 약과가 뜰 때가 있었지. 맞아. 그러면서 그런- 흑임자가 또 검정의 자리를 꿰찼구나. 응. 검정색 맛은 흑임자 맛이다. 요즘은 그렇다는 거지. 맞아. 요즘은 나는 오레오파로서 좀 서운한데. 그니까 나도 맞아. 오레오가 더 좋아. 달아야지. 맞아. 흑임자는 충분히 달지 않아. 근데 그럴 수 있겠어. 왜냐면 그 기억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색깔 인지 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특정 물건을 떠올렸을 때 이게 원래 어떤 색이었는지에 대한 표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색깔보다 더 세요. 뭔 느낌이냐면 우리가 사과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되게 빨간색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과를 갖다 놓고 내가 생각한 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 사과의 색은 그 빨간색보다 훨씬 더 이제 옅거든요. 그렇지. 많이 채도가 빠져 있어요. 맞지. 되게 좀 어둡고. 근데 사실 기억색이 세다는 거는 내가 먹는 맛과 내가 보는 음식의 색이 이 기억색과 합치됐을 때 굉장히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있는 색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인공적으로 색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내 기억색과 좀 같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디저트에서 되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블루베리를 그냥 원재료를 넣으면은 회색 나오거든? 맞아요. 근데 보라색 색소를 넣잖아. 블루베리 맛처럼 느껴지게 하려고. 맞아요. 맞아. 크림도 블루베리 그냥 크림
합성착향료라든지 어, 그런 걸 어, 넣으면은 그냥 투명한 흰색이 나오는데 맞아요. 블루베리 색소를 넣어가지고 넣어야 돼요. 블루베리 맛처럼 보이게 느껴지게. 맞아요. 그래서 디저트계에서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 근데 디저트가 조금 유니크하긴 하네. 일반적인 어떤 그냥 밥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아주 디저트 러버로서. 네. 뭐야? 근데 재밌는 게 음. 실제로 같은 설탕물 먹어도 빨간색 색소 넣은 거를 더 달게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뭔가 빨간색은 단맛과 연관이 많이 되고 심지어 그게 빨간색이 강한 빨간색일수록 더 달다고 느끼는 걸 보면은 그런 영향이 좀 있나 봐요, 실제로. 색을 신기하다. 강하게 할수록 뭔가 더 달고 특히 디저트에서는 유니크한 경험 플러스 이 시각적인 강렬함이 나에게 좀 단맛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흑임자가 너무 이 오레오의 자리를 그치? 꿰차는 거는 맞아. 서운하다. 서운해. 나 오레오파란 말이야. 나도 오레오가 더 좋은데 맞아. 좀 속상하네요. 약간 역사와 전통의 오레오. 사실 역사와 전통은 흑임자가 더 깊지. 오레오는 외세잖아, 외세. 아 맞네. 한국 전통은 맞네. 이제 흑임자였던 건데. 아 그러네. 그러네. 흑미, 흑임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레오가 그걸 꿰차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내가 편협했다. 외국 사람이세요? 내가 그러네. 네. 존중하겠습니다. 네, 서운합니다. 아 잘못됐다. 네. 아 오레오파잖아요. 아니,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생각은 없었어. 근데 디저트에서의 전통은 오레오. 약간 쿠키, 케이크. 그럼 빨간색은 뭐야? 디저트계에서? 디저트계에서 빨간색? 디저트계에서 빨간색? 오, 잘 생각이 안 난다. 디저트계에서 빨간색 뭐가 엄청 많지만 레드벨벳이 아닐까? 디저트계의 빨간색. 에이, 레드벨벳은 너무 마이너 아닐까? 레드벨벳이 마이너라고? 너 지금 수천 명의 레드벨벳 파이. 아니야. 아니 사실 딸기 같은 게 가장 보편적이잖아. 아, 그러네. 딸기 아니면 조금 낮추면은 크랜베리나. 근데 디저트계에서 체리나. 딸기는 약간 핑크 아닌가? 아 그런 쪽으로. 근데 빨강 맞아. 강렬한 빨강도 맞긴 하다. 강렬한 빨강. 응. 모르겠어. 빨간 거 하면은 사실 매운 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맞아.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유튜버 진용진 씨가 그 왜 고추장은 빨간색이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풋고추로 고추장을 만들었어요. 오, 초록색.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 나왔어요? 신기하다. 맛은 비슷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덜 맵고 이런 느낌이고 덜 매울 것 같아. 모르겠어. 초록색. 근데 우리 먹는 청양고추들은 초록색인데 되게 맵잖아. 맞아. 그래서 그러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음... 근데 되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빨간색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들이 빨간색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케찹이 빨간색이잖아요. 맞아. 토마토도 빨간색이죠. 근데 만약에 토마토 케찹이 초록색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무슨 맛이지? 아, 맛은 그 똑같은 케찹이에요. 토마토 케첩 초록색 재미있을 것 같다. 좋은 플러스로. 플러스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재미는 있을 것 같다. 아, 그냥 재미 수준에서는 괜찮은데 음. 굳이 사 먹고 싶진 않다. 근데 케첩 약간 애기들 향신료잖아요. 케찹 안 좋아하세요? 케첩 좋아하긴 하지만 전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애기들 향신료인 거 인정합니다. 근데 네. 그러면 오히려 플러스일 수도 있겠다. 애기들이기 때문에 응.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로 헤인즈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케첩 회사잖아? 맞아요. 거기서 어린이용 케첩으로 초록색 케첩도 만들고 파란색 케첩도 만들고 보라색 케첩도 만들었어요. 그거 알아요? 투명 케첩? 투명 케첩도 있었어요. 응. 어. 맞아. 그거 원래 가짜로 만든 영상이었는데 회사가 그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만든다고. 원래 만우절 그거였어요? 응, 원래 가짜. 이럴 수가. 원래 가짜로 만든 처음 알았네. 케첩이었는데 아, 그랬구나. 회사가 그걸 보고 즐거워했어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냈는데 애들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애들이. 2000년대 초반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애기들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막 사 먹었어.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똑같은 맛이네. 뭔가 이상한 거야. 초록색이 올라가 있고 핫도그에. 재미가 없어졌어. 그치, 처음에는 재밌지 뭐 그게. 계속 애기들은 빨리 먹겠어. 질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가 있대요. 이렇게 새로운 맛을 많이 내면 원래 맛이 더 잘 팔린대요. 그걸 위해서? 오레오도 설마? 계속 새로운 맛 나오잖아. 그렇게 새로운 맛이 계속 나오면은 원래 맛이 더 잘 팔린대. 왜 그러지? 사람들이 새로운 맛을 먹어보고 그래도 원래 오리지널이 최고지 이러면서. 역시 원래 게 낫다 이러면서. 응. 그래서 민트초코 콜라보 음식을 그렇게 많이 냈나?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막 녹차 이런 막
생일 케이크 막 새로운 오레오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한바탕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원래 오리지널이 더 잘 팔린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새로운 맛을 낸대요. 그럴 수 있겠다. 음. 오히려 원래 걸 찾으니까. 음. 초코파이 같은 것도 되게 콜라보가 맞아. 많았고 베리에이션이 많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몇 번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 이번에 흑임자 초코파이 나왔던데? 그건 흑임자로 했네. 블랙을. 흑임자 초코파이가 있고요. 그렇구나. 맞아. 맛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지금 사실 내 가방에 지금 밤 티라미수 맛 크라운 산도가 있어요. 우와. 몇 개를 합친 거야? 밤 티라미수는 그 흑백 요리사에서 나왔잖아요. 크라운 산도가 원래 무슨 맛이지? 원래 무슨 딸기 맛이지? 맛. 딸기 맛이야? 딸기 맛이구나. 맛. 그렇구나. 그러면 밤 맛 티라미수가 원래 초코랑 커피 맛이잖아. 밤 그렇지. 초코 커피 치즈. 그렇지. 그러면 딸기인 거야? 딸기는 없지. 딸기는 없구나. 크림이 딸기 크림 대신에 밤 티라미수 맛 아. 크림이 들어간 거지. 어떻게 밤 초코 치즈 커피? 그러니까 적당히 섞여 있는. 궁금하다. 네, 이따 드릴게요. 예. 기대된다. 알겠습니다. 맞아. 뭐 이런 시도가 되게 많았는데 코카콜라에서는 파란색 콜라도 나왔었고요. 실제로 일본 코카콜라는 되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코카콜라의 종류만 쫙 늘어놓고 봐도 빨주노초 파남보 다 만들어요. 맞아. 체리 맛 있고 맛은 좀 달라요. 스타라이트 맛이었나? 맞아요. 신기한 거 되게 많고 맞아. 뭐 우리나라에 나왔던 게 전보라 그랬나? 울트라? 탄산 4배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색깔도 다양하고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탄산 4배면 목에 구멍 나는 거 아니야? 엄청 세겠지. 우와. 근데 뭐 그거 단종되지 않았나요? 맞아. 그거는 시즌만 반짝 나오고. 근데 일본 코카콜라에 나온 여러 가지 색깔의 콜라도 다 시즌 제품들이어서 금방 사라졌고요. 네. 옛날에는 색깔이 없는 크리스탈 콜라도 있었습니다. 투명한 사이다처럼 보이는 근데 맛은 콜라야. 단종됐어요. 예. 인기가 그렇게 없나 봐요. 사실 말한 것처럼 결국 원본을 찾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의 어떤 음식, 맞아. 내가 알던 색깔과 내가 알던 그 이미지의 음식들을 어찌됐건 다시 찾아가는 것 같고요. 맞아. 호피 어반 브루라고 하는 맥주 회사에서는 파란색 맥주도 냈습니다. 파랑색 색소만 들어간 거예요? 파랑색 맛이 나나요? 맛은 똑같고요. 해조류 중에 하나인 스피루리나에서 아. 얻은 파란색 색소를 해조류래요. 거기서 얻은 파란색 색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인공 색소는 안 쓰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걸로 파랑색 색소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요? 응. 오,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그게 빨간색은 연지벌레. 연지벌레? 그 포지션이구나. 맞아. 그런 포지션. 우리가 실제로 먹는 뭐 딸기가 사실은 뭐 연지벌레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그 바나나 우유 중에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있어요. 우유가 있어. 맞아요. 맞아. 그럼 하얀색 바나나 우유인. 근데 사실 저는 노란색이 더 맛있다. 맞아. 빈바이오는 노란. 이렇게 언급을. 뭐 죄송합니다. 맞아. 어찌됐건. 아무래도. 근데 이 파란색 맥주도 결국 얼마 안 팔리고 어떻게 된지 지금 최근에 근황을 모릅니다. 그렇구나. 사라졌구나. 없어졌나 봐요. 역사의 뒤흔기로. 사실은 이런 색깔들이 베리에이션을 주는 것들이 되게 위험한 선택인 것 같아. 과감하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왜 민트 초코가 파란색이어야 했는가? 민트 이거에 대한 초록색. 그러네. 이거에 대한 그 해답을 얻지 못했어. 그러네. 옛날에 한번 다뤘던 얘기 중에 민트색. 하나인데. 맞아. 그래서 민트 초코가 민트색이어가지고 그 시안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 청록색, 시안색에 가까운 맞아. 색인데. 왜까? 그런 화한 맛이 뭔가 시안 느낌이야. 그게 치약인 거지. 그것이 민트의 원래 맛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화한 맛, 뭔가 좀 새로운 맛, 그리고 시원한 맛. 아마 시원하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파란색으로 가지 않았을까 좀 싶은데 사실은 컬러의 입장에서 봤을 땐 민트 초코가 먼저일까 아니면 치약이 먼저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 파란색을 썼을까? 그거는 잘 그러네.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치약이 먼저인 것 같거든. 치약보다 민트 초코가 그치 치약이 더 오래됐겠지? 근데 옛날에 치약은 분명 흰색이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근데 민트 초코도 원래는 초록색이었을 거란 말이지. 민트 초코는 원래 시안색 아니었어요? 아니죠. 원래 민트 초코의 원형은 민트 초콜릿 초록색이었어? 칩이에요. 그냥 그래서 초록색 민트 민트에다가 아이스크림에 초콜릿 칩을 박은 거예요. 그게 이제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된 디저트였는데 지금 이렇게 섞여가면서 파란색의 음식이 나와버린. 언제부터 시안이 됐을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베라야? 아니야 베라보다 훨씬 이전이야. 그러니까 그 막 치약 회사들에서 파란색을 쓰기 시작했을 때가 있었을 거야. 왜냐면 한때 의약품에 파란색을 넣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 파란색이 뭔가 신비로움을 제공을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파란색을 넣기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좀 유행이 돼가지고 치약이 파란색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맛이 비슷한 거지, 민트 초코랑. 그치, 민트니까 어. 아무래도. 나 민트 초코를 비하하고 싶은 건 아니야. 나도 민초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뭐 수용하는 입장에서 민초를 내가 뭐 비하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시작은 치약색이 아니었을까. 그거를 수용을 한 게 아닐까, 민트 초코에서. 그렇구나. 나는 근데 민트 초코가 치약 맛이라는 게 뭔가 민트 초코에 대한 찬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민트 초코를 얼마나 좋아하면은 하루에 3번씩 해야 되는 치약에 민트 초코를 넣었겠어. 근데 양치질을 나는 반민초파가 아니지만 좀 그쪽의 입장에서 두둔을 해보자면 양치질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약간 거부감을 낮추기 위해서 좋아하는 맛을 넣지 않았을까? 애기들 치약에 딸기맛 이렇게 넣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요즘은 민트 맛이 아닌 다른 치약이 성인들도 많이 쓰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지. 핑크 맞아. 솔트라든지. 맞아. 근데 핑크 솔트가 솔트 맛이 나요? 그건 아니지만 사실 민트 맛은 안 나거든요. 그렇지, 맞아. 화한 느낌이, 민트의 화한 느낌이 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사실은 치약 맛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 얘기인 것 같아. 요즘 치약 맛 자체가 굉장히 좀 다양해졌고. 맞아. 민트 맛은 그냥 민트 초코 맛이고 그거를 그냥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찌됐건 뭐 왜 민초가 파란색인가 돌이켜보면은 여기서만큼은 맛은 몰라도 색깔만큼은 치약의 원조가 아닐까? 라는 색입니다. 반박 있나요? 반박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민초파시니까. 맞아. 저는 강경한 민초파시니까. 저 강경 민초파. 옷도 오늘 민초처럼 입고 오셔가지고. 맞아. 오늘 조금 어둡긴 하지만 어. 민초처럼 입고 와가지고. 민초는 시안이 맞아. 그치. 그 색이 너무 어울려. 맛과 느낌에. 시원한 느낌의 그거를 제공하는 게. 맞아. 뭐 잘 어울리는 색깔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원래 색깔은 아니지만. 그치, 맞아. 원래 색이 아니었다는 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모르더라고.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나도 신기하다. 처음 알았다. 뭐 음식 색깔 좀 얘기 더 해보면은 파란색 하면 무슨 맛 떠올라요? 소다 맛. 소다 맛, 그것도 되게 좋다. 뭐 민트 맛도 파란색이 가까울 수 있고. 근데 이게 되게 문화 차이가 있는 거 알아? 파란색? 파란색 맛? 뭐 예를 들면은 그치, 파란색 맛. 파란색 맛?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실험은 대만에서 진행된 거긴 한데 동양인들한테 물어보면은 파란색을 소다 맛이나 민트 맛 이런 얘기를 많이 응답을 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그럼 라즈베리 맛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좀 떠오르는 게 있죠. 라즈베리 디저트 캔디가 파란색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럴듯하다. 반대로 대만 사람들한테 빨간색이 무슨 맛이 날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크랜베리 얘기를 해요. 납득. 근데 영국 사람들은 체리랑 딸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비슷하지만 어찌됐건 라즈베리는 사실 빨간색이거든요. 그치, 맞지. 근데 라즈베리 캔디나 라즈베리 칵테일 같은 것들은 파란색에 또 쓸 때가 있단 말이죠. 맞아. 이거는 정말 좀 인위적인. 젤리 이런 거. 젤리 같은 거, 캔디 같은 것들. 실제로 그 구글에다가 블루 라즈베리라고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음료 같은 거, 소다 같은 것도, 탄산음료 같은 것도 파란색 라즈베리 맛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맞아. 베리믹스 젤리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나오니까. 맞아. 맞네. 근데 사실 파란색 베리가 없거든. 맞아. 블루베리도 파란색이 아니야. 맞아. 블루베리는 퍼플베리야 사실. 아니야. 블루베리는 맞아. 파란색이 아니야. 맞아. 어쩌다 블루베리?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게? 왜까? 되게 좀 유사한 관련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어디 껌 만들 때 어떤 회사에서 블루베리 맛 껌을 만들었는데 그게 진짜 블루베리 맛이 아니라 그 만드는 사람들이 블루베리는 어떤 맛이 날까를 상상해가면서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디 풍선껌이었는데. 어디지? 블루베리 몰라요. 맛? 근데 그 사람들이 블루베리 맛을 따라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색향료들을 섞어서 이러면 블루베리 맛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그 맛을 만들어서 냈대요. 약간 이데아.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걸 냈대요. 블랙베리도 보라색 아니야? 약간 어두운 보라색이었던 걸로 맞아. 기억해.
블랙베리도 사실 블랙베리가 아니야. 블랙베리는 블랙베리가 아니야. 맞아. 어. 블루베리도 사실 블루베리가 아님. 그것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름이 어쩌다 붙은 거지? 오렌지는 오렌지색이죠. 근데 오렌지는 그치 맞아. 오렌지는 오렌지색이지. 오렌지는 오렌지색이죠. 맞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하늘색은 하늘색이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색 이름 얘기할 거 되게 많거든.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준비해서 올게. 색 이름, 컬러 이름 진짜 얘기할 거 많아. 쥐색은 쥐색이지 이런 느낌이잖아. 쥐색은 쥐에서 따온 이름이니까. 그치. 하늘색도 하늘에서 따온 이름이잖아. 맞아요. 하늘색. 응.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살색 이름 바뀌었잖아. 살구색으로. 근데 살구는 살구색이 아니야. 그래 맞아. 살구는 살구색보다 더 붉어. 맞아. 뭔지 아니? 좀 맞아. 이상해 그게. 맞아. 색 이름 얘기는 진짜 끝도 없이 할 게 많아요. 나도 그거 할 되게 말이 좋아하는 많지. 주제여서 맞아. 제가 다음에 싹 준비해가지고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또 많이 해오겠습니다. 이름 재밌지. 예, 이름도 재밌고요. 응. 뭐 재밌는 게 많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은 뭐 음식 사진 잘 찍는 법, 맛있게 찍는 법, 맞아. 팁을 좀 공유해 주세요. 팁이요? 저 네. 잘 찍나요? 아무래도 전공자가 잘. 일단 저는 안 찍습니다. 음식 사진을. 저 근데 예전에 음식 사진 찍으면은 너무 못 찍어가지고 애들이 음식 영정 사진 찍는다고 거의 그냥 음식을 죽여버리는구나. 약간 있었다. 세상에 있다가 존재를 그냥 기록하기 위함이지. 그런 느낌. 내가 뭐 맛있게 찍고 예쁘게 찍는 게 목적이 아닌 맞아. 그런 촬영을 하시는군요. 맞아.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늘었어요? 그 되게 유명한 팁이 있어요. 뭐죠? 인물 사진 2배로 해놓고 찍으면은 음식 그 초점에 맞는 애 말고는 다 싹 약간 날려주지. 맞아. 날려주면서 조금 주목이 많이 되고 저는 조금 어둡게 찍어요. 어둡게 찍는다고? 응. 왜요? 약간 살짝 원래 그냥 찍으면은 너무 밝게 나와가지고 명암이 안 살아. 그래서 그냥 조금 어둡게 낮춰서 찍어요. 그럼 뭔가 조금 분위기 있게 나온다. 분위기 있게 나온다? 그리고 핸드폰에 카메라에 음식 모드가 있거든요. 음식 있어요. 사진 모드가 있어요. 있거든요. 그럼 좀 주황색으로 나온다? 맞아. 그래서 약간 그 처음에 얘기했던 빨간색, 주황색이 시각을 돋궈준다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오해임이라고 써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음식들이 붉은색에 가까운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맞아. 그거를 강조를 해주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정답이 될 수가 있긴 해요. 그치. 고기나 이런 육류 같은 그치. 거. 그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음식을 찍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맞아. 나 보통 디저트를 찍기 때문에. 뭐 디저트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맞아. 샐러드를 찍지는 않거든 사실은. 샐러드는 찍을 가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뭐죠? 샐러드를 그냥 진짜 비빔밥처럼 비벼서 섞어서 준 샐러드랑 그다음에 정갈하게 이제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준 샐러드랑 칸딘스키의 아트를 모티브로 해서 그려준 샐러드가 있었는데 그 실험을 했어요. 대상자들한테. 이거 3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보이냐? 그 3번 칸딘스키의 그림을 본다 만든 샐러드 플레이팅이 제일 맛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어떻게 만들었길래 칸딘스키의 플레이팅이 나오지? 신기하네. 되게 특이하네요 그거. 그래서 샐러드 같은 것도 섞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 정갈하게 예쁘게 담아주는 게 더 맛있게 느낀다. 근데 샐러드를 찍나요? 샐러드 찍죠. 왜냐면 나 어제 결혼식 갔는데 그 결혼식이 뷔페가 아니라 코스 요리가 나오는 데였거든. 거기는 이제 뭐 에피타이저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이제 메인 요리 나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에피타이저 찍어. 샐러드 안 찍어. 그다음 메인 요리 찍어. 샐러드는 찍을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게 샐러드를 주식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대충 이게 나는 샐러드 주식으로 인정 안 됩니다. 밥으로 안 먹어요? 샐러드는 살을 빼기 위한. 근데 포케 이런 거 있잖아. 포케를 누가 그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먹겠어. 그런가? 그냥 기록용이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가? 포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우리가 뭔가 찍어서 소장을 할 정도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뭔가 스테이크라든지 아니면 좀 더 육류나 아니면 해산물에 가까운 음식이 가까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애들은 붉은색을 많이 띠긴 해요. 그치. 근데 아까 말했듯이 기억색이라는 것들이 내가 실제로 보는 음식의 색보다 훨씬 더 좀 세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를 해주는 것은
내가 실제로 본 음식보다 더 붉은색 혹은 더 이제 쨍한색으로 옮기는 게 내가 기억하는 그 음식의 색과 그 일치시켜주는데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맞아. 그래서 음식 사진 모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뭐 보정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채도를 높인다든지 그리고 좀 더 화려하게 보정을 하는 거는 뭐 너무 화려하게는 안 되겠지만 굉장히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려하게 보정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채도를 높이는 거죠. 너무 높이면 안 되겠지만 뭐 생동감을 높인다든지 뭐 채도를 좀 높여서 실제로 음식의 색보다 조금 더 강한 색을 가지고 있도록 보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방식일 수 있겠다. 그렇지, 맞아. 네. 그렇지. 뭐 굉장히 좀 중요한 거는 음식의 색뿐만이 아니라 포장지의 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하셨던 불닭볶음면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여러 가지의 불닭볶음면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불닭볶음면은 빨간색이죠. 검정색. 그건 핵불닭 아닌가요? 핵불닭은 무슨 색이죠? 검정색. 그럼 근데- 일반 불닭은 뭐죠? 근데 호치가 조금 괴팍하게 불을 뿜고. 아 그럼 일반 불닭이랑 핵불닭이랑 일반 분닭 검정색 아니야? 나 몰라. 나 불닭 잘 안 그래? 먹어서. 불닭 포장지 검정색. 핵불닭도 검은색이야? 검정색. 아, 걔가 빨간색인가? 모르겠어. 둘 다 검은색이면 외국인들이 너무 속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외국 불닭 포장지 되게 귀여운 게 수출용 불닭은 그 불닭 캐릭터 이름 호치거든요? 걔가 캐리어 들고 있다? 아 외국으로 나간다. 귀엽지? 아 그것도 귀엽네. 그래서 한국 국내용 불닭은 그냥 불만 뿜고 있는데 아, 왜 수출하는 불닭은 캐릭터가 캐리어를 끌고 그건 좀 귀엽다. 그 생각은 못 해봤네. 너무 귀여워.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외국으로 가면은 김치찌개 맛 불닭이 있어요. 오 맛있겠다 그것도. 나 몽골에서 먹어봤거든? 어. 근데 신맛이 난다? 아 약간 묵은지의 신맛이. 신맛이 나. 아 맛있겠다. 그래서 되게 그거는 초록색 포장지다. 오 매워요 그건? 안 매웠어. 근데 내 기준은 안 매웠어. 아 근데 누나 기준을 따를 수가 없어 나는. 맞아. 불닭 엄청 많죠, 포장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침 나오네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불닭볶음면이 매울수록 그 포장지의 채도가 짙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맞아. 그래야 돼. 맞네. 그래야 내가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맞아. 흰색이 가까울수록 덜 매운 애들인 것 같아. 맞아. 치즈가 들어가면은 노란색이죠. 맞아. 치즈 불닭은 노란색이고 그다음에 까르보가 분홍색, 핑크색. 맞아. 까르보 핑크색. 초록색도 있다? 초록색은 뭐야? 우동 그 바질 무슨 우동 초록색. 되게 안 매울 것 같은 연두색. 이름이네요. 맞아. 안 그래? 매워요. 그러니까 그런 매워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딱 외국인이더라도 딱 봤을 때 저게 어느 정도 맵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으면 내가 외국인이면 맞네. 다시 안 사 먹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맞아. 좀 있지. 맞아. 망고 요거트 무슨 색입니까? 망고색, 노란색, 노란색이죠. 주황색, 노란색.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망고 요거트를 포장지를 주황색으로 만든 거 하나, 그다음에 흰색으로 만든 거 하나, 노란색으로 만든 거 하나, 파란색으로 만든 거 하나랑 초록색으로 만든 거 하나를 5개를 준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를 가장 이제 좋아할 것 같냐, 어떤 걸 가장 사 먹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무슨 색을 가장 노란색. 주황색과 노란색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주황색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흰색이랑 노란색이 다소 높은 경향성을 좀 보였고 흰색 왜지? 건강해 보였나? 요거트이기 때문이겠죠. 아, 요거트라서. 그리고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굉장히 부정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맛이랑 색이 어울려야 또 맞아.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느낌일 텐데 사실 기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실험이 되게 특이한 실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그 훈제 연어를 활용을 한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이 실험에서는 맛이 상상이 안 돼요. 훈제 연어 아이스크림? 되게 짰대요. 되게 짜고 훈연 향이 좀 있고요. 불맛이? 약간 훈제 연어니까 그러네. 훈제 향이 좀 있고 되게 짠 맛이 나고요. 비린맛도 있겠죠, 당연히. 그 이거를 사람들한테 세 부류를 나눈 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얼린 짠 맛이 나는 무스입니다. 드셔보세요라고 줬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아이스크림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걸 그냥 드셔보세요라고 아무 소개도 안 하고 준 거예요. 근데 훈제 연어가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그렇죠. 그 보면은 딸기 아이스크림처럼 생겼거든요.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라고 소개를 받고 먹은 사람들은 무슨 그렇죠. 기대를 했겠어요? 딸기 아이스크림. 그렇죠. 딸기 아이스크림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어,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먹으니까 음. 내가 기대했던 단맛이 아닌 거야. 딸기 맛이 아니지 아무래도. 굉장히 짜고 이상한 불맛 비린 향이 나고. 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대요. 그랬을 만하다. 그렇지. 근데 얼린 짠맛의 무스입니다라고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소개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먹었을 때 예상과 비슷한 맛이 났죠. 그래서 얼추 괜찮은 비슷했다. 응답을 좀 줬고요. 음. 아무 설명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었을 때 그냥 뭐 적당히 괜찮네요 라고 응답을 했대요. 맛이 괜찮았다고? 이게 더 충격적인데. 무스라고 봐야죠 사실은. 이거를 아이스크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물론 이 논문 제목은 아이스크림이긴 해요. 논문 제목이 스모크드 살몬 아이스크림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아이스드 크림이 아니고 그냥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에요 진짜로. 어머, 그러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아이스크림으로 소개를 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 무스라고 소개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먹어보면은 이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이스크림입니다라고 먹었을 때는 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겠지. 그치, 괴상한 맛 아이스크림 많이 나오긴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딸기 아이스크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기대와 실제가 좀 다르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좋다. 식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뭐 정육점에서도 붉은색 조명 많이 쓰잖아요. 그치.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또 문화마다 다르대요. 어떤 문화에서는 붉은색 조명을 써서 이게 지금 굉장히 신선하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좀 더 좋은가 하면은, 또 어떤 곳에서는 실제로 어떤 색인지를 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구매율을 높이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연구도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색을 속이는 거를 좀 금지를 하는 법도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트렌드가 색 조명을 다르게 보여주게 해서 실제 이색과 그 좀 속이는 것이, 실제 이색을 속이는 것이 좀 불법에 가까운 행위로 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 변질된 음식을 뭐 그럴 수도 있죠. 감추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함인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실제로 이 색깔이 어떤 건지를 보기 어렵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모든 마케팅이 다. 얼추 속이는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 조명을 이렇게 쏘고 있는데 얼추 속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랑 좀 다르려나? 맞아, 얼추 조금 속이고 있어요. 화장도 핫다는 걸 보면은 그럼. 음식이라고 화장 못 하겠어. 그럼, 사람도 맞아. 하는데.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맞아. 맞아. 근데 뭐 조금, 갑자기 맛있는 게 땡기네요. 또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저는 이제 사실 딱히 막 색이 없어도 우리가 전부 흰색 음식만 먹어도 맛을, 그러니까 미각을 느끼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되게 화려한 색 좋아하고 예쁘게 그냥 섞어서 그냥 먹어도 되는 거. 비빔밥도 그냥 섞어서 먹는 건데 예쁘게 정갈하게 차려서 나오고. 그래서 뭔가 그런 예쁜 모양, 그 다음에 그런 섞는 경험, 뭐 예를 들면 크림 브릴레면 이걸 깨는 경험, 이런 거, 장소, 뭐 인테리어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밥을 먹으러 가니까.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풀 뜯어먹고 고기 뜯어먹고 이런 거면은 상관이 없었겠지만, 요즘은 밥 먹는 식사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행위 자체를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특별한 경험으로 즐기려고 한다. 너무 사치스럽다? 그래서 좋다. 재밌다. 좋다. 맞아. 그래서 재밌다. 오케이. 좋은 게 맞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경험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식사 자체가 단순히 그냥 생존을 위한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게 좀 특별한 경험이 될 수가 있고. 근데 그게 가끔 과할 때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된다라는 어떤 맞아. 그런 일념 때문에. 어떤 편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세계를 두 파로 나눈다고 한다면 뭔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근사하고 멋진 식당에서 먹는 걸 추구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투박해도, 아니면 좀 뭔가 예쁘지 않아도 맛있거나 좀 가성비가 좋은 곳을 찾는 편이신지. 저는 무조건 예쁘고 화려하고 달달하고 자극적인
음식이 좋아요. 그냥 단 걸 추구하시는 거네요. 아무래도. 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카페나 뭐 관광지나 뭐 뭘 만들든 포토존이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무조건. 그래야 어딜 사람들이 가든. 가니까.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된다고. 음, 그래가지고 카페도 그렇고 우리 뭐 이런 스튜디오도 그렇고 무조건 예쁘게 잘 보여. 음식도 그래서 약간 포토그래퍼 고용해서 찍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근데 응? 저는 예쁜 것도 좋지만 응. 꼭- 본질에 아니 너무 비싸 그런 데들은. 아 그치. 막 루프탑 막 이런 데 있고 막 어디 야경 잘 보이고 막 요만한 접시 하나에 막 4만 원씩 하고 너무 그런 게 싫어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야말로 현대인의 식습관을 가장 잘 표현한 현상이 아닐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열량을 채우려고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포도당 캔디 먹지. 아니지. 근데 그렇게 돼서 양이 너무 작은데 그거의 값어치를 음식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물론 거기에 올리고 사진 찍고 이런 경험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가성비 좋고 양 많이 주고 그리고 사실 은근히 맛집들이 투박한데도 많아요. 그렇군. 예를 들면 뭐 어디 시장 가서 그치, 맞아. 거기서 있는 뭐 국밥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뭐 굴찜 이런 것들 굴찜? 너무 맛있지 않나요? 굴찜? 굴찜? 갑자기 먹고 싶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처음 들어봤어. 굴찜을 처음 들어봤다고? 굴찜 처음 들어봤어. 서운합니다. 진짜 그 서운합니다. 닭껍질 튀김에 이어서. 닭껍질 굴찜? 튀김 맛있지. 맞아. 아무튼 그런데도 되게 맛집이 많은데 다들 뭔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 응. 인테리어를 갖춘 집 응. 너무 비싸고 그런 데만 찾는 것들이 내 개인적으로는 좀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닌 사람들에 가깝지 않나 라는 식의 좀 나의 돌이켜보는 생활. 이제 식사는 그거지. 먹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가 식사를 하면서 야경을 보는 시티뷰를 보는 그런 뭐라 해야 문화생활, 여가생활 그것도 좋을 수 있지. 그런 경험이 음식값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 매번 그렇게 식사를 하시나요? 저는 그 식사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 3끼 드시나요? 네. 저는 하루 한 끼 먹거든요. 네. 한 끼를 그렇게 그냥, 드세요? 그렇게 먹어요. 야경 보이는 데 가서 클래식이 나오는 곳에 가서 포크와 나이프를 쓰시는 그런 음식을 매번 드시는군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왕 먹을 거 저는 밥 먹는 걸 되게 약간 재미없어 하는 편이어가지고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이 그냥 탄수화물 포도당 녹말을 퍼먹는 행위에 어떤 재미를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밥을 먹을 때 되게 식감이 재밌는 거 아니면은 풍경이 재밌는 거 그 경험이 재밌는 걸 먹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나도 그런 거 싫어하는 건 아니야. 좋아. 좋은데 그럼. 이제 어쩌다 한 번인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하루 한 번이면 어쩌다 한 번인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이제 뭐 어디 여행 가서 뭐 예를 들면 일본 갔는데 그럴 수 있지. 가서 한 번쯤은 플렉스 해볼까 하고 이제 좀 비싼 데 가서 오마카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적당히 잘 나오는 초밥집 같은 데 가보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아. 맞아. 그런 빈도 그치 맞아. 그치. 빈도가 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약간 식사를 일상생활의 어떤 그냥 연료 충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행하고 아니야. 근데 나도 맛있는 거 먹어. 나도 요리를 하고 나도 맛있는 걸 먹어. 나도 맛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대단하십니다. 여러모로. 자, 오케이. 그럼 오늘 굉장히 또 많은 이야기를 음식의 색과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뭐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민트 초코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제가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이 얘기. 맞아. 민트는 무슨 색인가? 왜 민트색인가? 민트, 맞아. 그래서 씨안이다. 초록색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었고 맞아. 민트는 초록색인가 파란색인가였다. 그런 민트 얘기로 색은. 해가지고 민트 맞아. 초코가 왜 이 색깔인가? 맞아. 아무튼, 이 얘기를 한번 들었었고 근데 원래 그 색이 아니었다는 건 처음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내가 카피바라 푸딩을 잘 먹고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스타에서 봤을 때는 카피바라가 아니라 돼지 같았어. 카피바라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에 가까웠냐면 옥자처럼 생겼었어요. 하마? 아니 옥자.
봉준호 감독 영화 뭔지 알아? 그 옥자처럼 생겼었어요. 개 하마 아니야? 돼지의 변종 아닌가? 아 그렇구나. 몰라. 돼지, 아무튼 코랄. 괴물인데 근데 카피바라인데. 그 좀 그렇게 생겼었더라고. 카피바라인데.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네. 아 귀엽긴 했어요. 네, 그 좋았습니다. 귀엽죠. 탱글탱글. 그래서 진짜 직관적으로 약간 보라색 맛, 음. 빨간색 맛, 약간 갈색 맛. 요즘 포켓몬이랑도 많이 콜라보를 해서 맞아. 피카츄는 대부분 바나나 맛으로 구현되더라고. 그렇구나. 바나나 맛 근데 새롭다. 왜 미니언즈는 한창 바나나 맛이었어. 걔네는 미니언즈가 바나나를 좋아하잖아. 피카츄도 좋아할지도. 피카츄 그래서 내가 편협했다. 그러네. 그러네. 너무 노란색이면 레몬 맛 약간. 레몬 맛도 있었던 것 같기도 왜냐면 하고. 디저트로 제일 구현하기 쉬운 맛이 레몬 맛이잖아. 그런가? 왜냐면 바나나 맛은 잘못하면은 약간 울렁울렁 거리는 맛이 나와가지고. 잘 만들었겠지. 그치, 아마도.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대단한 석학분들이 만드셨으니까. EV가 대부분 EV 약간 바닐라 맛이야? 라떼나 아니야 아. 약간 그런 커피나 색감이 얼그레이나 이런 아. 쪽이었거든. 뭐 아무튼 라떼색이네. 예 그런 색입니다. 치코리타는 콜라보를 잘 안 해요. 그 원래 메이저 애들만 챙겨주는 거 알지 포켓몬들. 나 서운하다고. 내가 저런 애들은 별로 안 챙겨줘가지고. 맞아. 네 마음이 아무튼 아파.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요. 뭐 저는 좀 배고파졌어요. 지금 사실 음식 저도.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지금 아침에 몇 시부터 만나냐? 지금 거의 지금 2시간 가까이 맞아. 만나서 눈 뜬지 세팅하고. 1시간 안 되고 만나가지고 지금. 맞아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또 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기술을 읽어주는 팟캐스트 과일캐스트 2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